안녕하십니까. 손재기 월드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이 2026년 4월 1일 수요일입니다. 만우절이네요. 오늘 새벽에 조금 전에 뉴욕 증시가 급등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3.8% 올랐고요. 비500 지수도 근 3% 나오다가 다우 2.5%가 올라서 끝났습니다. 서부 텍사스주도 선물이 1.5% 빠졌습니다. 모처럼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3월이 끝났으니까 이제 1분기가 마감이 됐죠. 이제 곧 미국 뉴욕 증시 1분기 실적이 나오는 모양인데 월스트리트저널 분석을 보면요. 최악 한 지난 4년 사이 최악의 분기 성적표를 받을 것 같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전쟁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랐고 그래서 또 글로벌 경기도 많이 안 좋아졌죠. 사실 작년 12월까지만 해도요. 굉장히 미국 뉴욕 증시 장밋빛 전망이 많았습니다. AI 열풍 때문에 탄력을 많이 받았었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난주 중반 기준으로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0% 이상 고점 대비 빠져서 이렇게 되면 조정 국면에 들어갔고 바로 다우 지수도 그 다음 날 역시 조정 국면에 들어갔었거든요. 전쟁만 없었으면은 올 1분기 뉴욕 증시 뭐 두 자릿수 성장률도 가능하다는 그런 관측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뒤집어진 겁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월가 투자은행 파이퍼 샌들러 수석 투자 전략가는 참 모든 게 완벽했는데 갑자기 전쟁 때문에 우선 멈춤 버튼이 눌러진 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항상 뉴욕 증시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뭔가 깜짝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란하고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하고 전화 인터뷰한 게 오늘 새벽에 공개가 됐는데요. 이란하고 협상이 아주 잘 되고 있다. 그러면서 아주 곧 이란을 떠날 거다. 이거는 이제 백악관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아마도 2 내지 3주 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또 시간까지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이 중국이 어제 이른바 중동 5대 이니셔티브를 제시를 했습니다. 즉각 휴전, 호르무즈 통항 보장, 이런 그 유엔 헌장 우선 보장하라는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외교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또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뉴욕 증시 마감 타임하고 딱 맞물린 겁니다. 어쨌든지 그동안에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재개방 이게 자기가 전쟁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강조를 해왔는데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야말로 급하게 역주행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럽 동맹들이 호르무즈 호위연합 참가하지 않고 이렇게 미적거리는 데 대한 불만이 많아서 뭐 나토 이거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불만도 있었는데 그런 불만도 거듭 표현을 하면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공격을 해서 이란이 많이 약해졌으니까 당신들이 직접 와서 필요하면은 개방하고 석유 가져가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월스트리트가 어제 이런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 트럼프가 참모들한테 그냥 지금 전쟁 끝나면 어떻겠느냐? 트럼프면서 그냥 놔두자 그렇게 물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빠지겠다는 겁니다. 급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나가려는 게. 아무래도 계속 가봐야 중간선거에 악재면 악재지 좋을 게 없다는 판단을 더욱 강하게 한 것 같다는 겁니다. 늦기는 했지만 상당히 다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대해서 뭐 미국 내 비판들이 많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 여기는 중도 진보로 분리가 되는데 여기 부소장이 그렇게 멋대로 전쟁을 시작해 놓고 호르무즈 재개방 뭐 하겠다 뭐 큰 소리 땅땅 쳐놓고 슬그머니 빠지려고 하는 이렇게 무책임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무책임하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이란 반응을 한번 보죠. 이란이 그동안은 미국이 이란을 계속 강혼 압박해온 형국인데 이제는 반대가 됐습니다. 이란이 그걸 그대로 되돌려주는 형국입니다. 대통령하고 외무장관은 완전한 종전, 휴전 말고 종전하자 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반면에 혁명수비대는 성명을 내고 한번 해볼 테면 해보자. 장기전에 대비해서 저항의 축하고 공조해서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저항의 축은 아시죠? 레바논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팔레스타인 하마스 그리고 이라크 시아크 몇 명 됩니다. 이미 헤즈볼라하고 후티 반군은 참전을 공식화한 상태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뒤로 빠지려고 하니까 이란이 한 발 더 앞으로 나서면서 강하게 압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세계 경제는 뭐 그동안에 뭐 계속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원유 공급, 유가 지금도 뭐 오늘 새벽에도 유가가 내렸다고 하지만 아직도 100달러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원유뿐만 아니라 주요 금속 같은 경우. 그런데 이제 알루미늄 공급난도 지금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란이 바레인하고 그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두 개 알루미늄 재련 설비를 때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심각한 상황이 돼서 뭐 알루미늄 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 때문에 이것도 이제 하니까 우리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쟁 때문에 전 세계 산업 구조가 재편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라는 지적도 나왔었고요. 이런 가운데 지금 S&P 관계자 얘기가 중국이 구원투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 설비가 많아서
그동안에 오히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서 연간 생산을 4,550만 톤으로 제한을 해왔는데 지금 뭐 이렇게 부족하니까 값이 많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몇몇 쉬고 있는 제련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중국이 또 칼자루를 하나 더 쥐게 된 겁니다. 저는 중국은 트럼프의 그참 곤혹스러운 전쟁에서 이것저것 어부지리를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이 국채를 발행했는데요. 2년물, 7년물, 10년물을 발행을 했는데 투자자들이 별로 안 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수익률은 올라갔습니다. 그건 아시죠? 채권은 수익률하고 시세가 반대로 가니까 그만큼 이제 인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이렇게 전쟁 때문에 인플레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더군다나 연준이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지금 거의 뭐 제로 상태로 한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미국 국채를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국채 시장이 트럼프를 다시 때리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왔고요. 또 보면은 신흥국, 튀르키예, 뭐 태국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 국채를 많이 판 것 같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런 주요 중앙은행들이 뉴욕 연방준비은행 금고에다가 외환 보유고를 많이 수탁하고 있는데 그 집계를 보면은 완전히 빠졌다는 겁니다. 전쟁 시작되고 나서 뭐 한 82억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2조 5천억 원 정도의 국채를 처분한 걸로 돼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주요 석유 수입국들이 유가 충당을 위해서 국채를 팔아 처분했다는 관측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더는 미국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만약에 놔뒀다가 저거 뭐 동결이 되면 어떻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겼을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에 대한 신뢰가 이제 정같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란 전쟁 휴전 베팅 시장에서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돼서 뭐 대박도 터졌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그래서 CNN 보도를 보면 미국 검찰이 조사를 시작한 모양인데요. 이런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인데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 주식을 관리하는 중개인이 미국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쪽에 블랙록이 방산 상장기술 펀드를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좀 돈을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물론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데 지금 비판하는 목소리는 국방장관이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자기 자산 운영하는 거를 문의를 했다? 그 자체만으로도 이건 말이 안 된다.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 금색, 금을 좋아한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 이미 뭐 널리 전 세계적으로 TV로도 보도가 되고 했는데 워싱턴 DC 백악관 앞쪽에 내셔널 몰이라고 있죠. 저도 거기서 특파원 근무할 때 가끔 거기 가서 많이 산책도 하고 했는데요. 거기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옵니다. 근데 거기에 미국의 어떤 예술단체가 황금색 변기를 얹어놓은 의자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게 지금 뭐 인증샷 명소가 됐다는 겁니다. 팻말에 트럼프 왕에 어울리는 자리라는 교롱성 팻말이 달려 있고 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없는 분열과 격화하는 분쟁 그리고 경제적 혼란기에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했다 하면서 백악관에 있는 링컨룸 화장실을 리모델링할 게 그거다. 그걸 금색으로 바꿨거든요. 여기 대해서 백악관 성명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실에서 대통령이 백악관하고 우리 수도 전체를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다. 글쎄요. 참 웃음이 나오네요. 근데 트럼프는 뭐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우리 채널로 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니까 이제 퇴임하면 기념관을 만들게 돼 있죠. 이걸 아마 마이애미에다가 만들 모양인데 거기 자기가 이제 갖고 있는 그 청사진 영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보면은 47층 초고층 빌딩이고 그 꼭대기에 첨탑이 우뚝 솟아 있고 그다음에 예상하시는 대로 트럼프란 글자가 크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황금색 에스컬레이터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더 눈에 띄는 거는 트럼프 모습을 담은 대형 금빛 동상이 있는데 이렇게 오른쪽 손을 들고 서 있는 공산주의 국가의 그런 지도자 동상이 생각이 납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거든요. 그래서 47층으로 만드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금색이 이게 눈이 부시죠. 눈이 부시면 뭘 잘 못 봅니다. 트럼프가 이제 금색만 자꾸 쫓지 말고 좀 제대로 현상이 어떤 거고 현실이 어떤 건지 아마 그런 걸 좀 보기 시작한 모양인데 본인은 좀 뭐랄까 좀 뻔때가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전쟁을 끝내기로 해요. 이거는 잘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트럼프가 오직 믿었던 것이 뉴욕 증시인데 그야말로 이제 분기 실적 예상을 보면은 뉴욕 증시 너마저도 예전에 시저가 브루턴한테 너마저도 했듯이 그런데 일단 트럼프가 그나마 이런 현실을 뒤늦게라도 깨달았다면 이거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